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자, 내일이 수능입니다. 2026 대학 수학능력 시험. 그래서 오늘 예비 소집일인데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금 고양 현재 기온이 3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자, 그래요. 아침에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를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내일은 뭐 특별히 춥지는 않겠지만은 일교차 유의하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주가 조작 또 통일교에 대한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된 김건희 보석을 청구했는데 오늘 법원이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석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9시 50분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이슈 먼저 한겨레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서울 삼청동 안갑 회동이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계엄 정당화 논의 자리였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다 그렇게 봤는데 이들은 끝까지 우겼죠. 연말 모임이라고. 계엄 다음 날 송년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까?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보고서를 들고 왔다는 관계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역시 계엄 정당성 문건을 휴대전화로 전달받고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문건은 국회 탄핵, 예산권 남용을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논리와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특검은 이들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사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상민은 구속됐죠. 박성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한겨레 보도입니다. 김건희가 2022년 4월 윤석열 당선 직후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나서 인사청탁성 자료를 직접 건네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이배용 씨는 교회 권사로 알려졌는데 사찰에서 왜 만났을까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건희가 이배용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적격성 자료를 받은 뒤 금 거북이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한 장대환 매경그룹 회장 부인 정모 이사장의 수첩, 이배용 전 위원장의 일정표, 전화 통화 녹음, 운전기사의 통화 녹음 등을 통해서 두 사람이 즉 김건희와 이배용이 진관사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총 6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은 만남은 사실이지만은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면서 청탁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특검은 오는 24일 김건희를 소환해서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배경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의 통화가 결정적이었다는 내부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 중앙일보만이 아니라 SBS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단독 보도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서 말입니다. 노만석 대행은 이진수 차관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면서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고 밝혔는데 서울중앙지검과 수사팀은 항소를 추진했지만 법무부의 강한 제동에 뜻을 굽혔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정 결론을 지시한 바가 없다라면서 외압 의혹을 부인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차관이 독단적으로 나섰을 가능성이 낮다면서 결국 법무부 장관, 결국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부 반발이 거세지니까 노만석 대행은 휴가를 내고 사퇴를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법사위에서 한 말이 있는데 지금 검찰 세력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 검찰이 해체될 위기에 놓이니까 이 검사 집단이 전현직 검사들이 지금 현 정부를 흔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봅시다. 지금 노만석 잘 아시는 대로 검찰 출신입니다. 그리고 법무차관이 지금 검찰총장 대행한테 뭔가 메시지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법무차관 이진수, 저하고 나이가 같던데 이 사람도 검사 출신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세력들을 중용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판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는 법률에 근거한 별도 징계 체계를 두고 있어서 파면이 불가능하지만 이 법이 폐지되면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파면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검사만 누려온 특혜적 예외를 없애겠다는 취지인데요. 민주당은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집단 반발을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작 기소와 집단 항명 검사들에 대해서 국정조사 등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권은 이번 조치가 정치 검사들의 선택적 반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는데 일각에서는 검찰 독립성 훼손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보도도 한겨레인데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감사원 실세로 불린 유병호 감사위원이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식 자리에서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유병호 위원은 퇴임식 직후 옛 노래 세상은 요지경을 휴대전화로 틀기도 했습니다. 기행을 벌였네요. 이는 최재해 원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 운영 쇄신 TF를 꾸린 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됩니다. 유병호는 앞선 국감에서도 TF 구성이 위법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죠. 헌정사상 첫 탄핵 소추를 당한 감사원장으로 기록된 최재해 원장은 오해와 논란 속에서도 후회는 없다라면서 퇴임 인사를 남겼는데요. 최재해 원장의 퇴임으로 김인회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위원 구성이 여권 4대 야권 3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자, 이상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살펴봤습니다. TV뉴스 어떤 이슈 다루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방금 전에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심사를 마친 지 약 16시간 만인데요.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조 전 원장은 그대로 수감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조 전 원장은 어제 심사에서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취지로 직접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상계엄 당시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 가담을 한 게 사실이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그건 승진시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인사에 반영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정부가 자체 조사하자는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그러한 상황,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자신의 책임하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 등 회의에서 사퇴를 요구받은 뒤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전국 검사장과 지청장 등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고심에 들어간 겁니다.
노대행은 MBC와 통화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전했습니다. 노대행은 대검 평검사 10여 명이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되어보니 경영자 마인드로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다면서 용산과 법무부 등의 관계도 고려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대검이 정무적 판단을 내린 거란 비판이 나왔는데 대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산과 법무부는 염두에 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앞서 2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특검에 자진 출석한 겁니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최상병 사망사건 발생 840여일 만이자 특검 출범 넉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을 공개 소환해왔던 것과 달리 특검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1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외압 의혹 전반에 대해 7시간가량 집중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경로 회의 직후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줄줄이 엮으면 어떻게 하냐는 취지의 질책을 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려는 의도였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신문이 오늘 법원에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김건희 여사의 8차 공판과 함께 보석 신문을 진행합니다. 지난 3일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의 악화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김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